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더 많이 뽑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로봇이 있습니다. 과거의 로봇은 단순했습니다. 공장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죠. 자동차 공장에서 팔만 움직이며 용접을 하던 기계가 우리가 알던 로봇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로봇은 사람처럼 걷고 주변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고 생산 현장에서 일할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금은 올라가고 안전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답이 자동화,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중소기업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그룹,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보고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 조직을 만들고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로봇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은 더 빠릅니다. 전기차 기업으로 잘 알려진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픽 반도체로 유명한 엔비디아는 로봇이 두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학습하고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절대 단기 유행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분야에만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들이 동시에 선택한 분야가 바로 로봇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장뿐 아니라 물류창고, 병원, 건설 현장, 심지어 가정까지 로봇이 들어오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 산업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초입에서 어떤 기업이 기술을 잡고 있는지, 누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향후 산업의 승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로봇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이미 나온 종목,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의 종목들은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검색량도 낮고 커뮤니티에서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걸러냈는지, 왜 지금이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위치와 산업 흐름,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마다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구조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공간이고 실제 투자 타이밍이나 대응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초고속 통신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때 비로소 진짜 로봇이 탄생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듯이 로봇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신경망과 같습니다. 로봇이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설비, 서버, 다른 기기들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연결을 담당하는 기술이 IoT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로봇의 다리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통신 기술은 말과 귀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판단이 늦어지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결국 로봇은 머리, 신경, 다리, 소통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완성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주로 컴퓨터 안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계산하고 분석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그 인공지능이 실제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던 소프트웨어 기술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도 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산업도 처음에는 작은 분야였습니다. 일부 기업만이 진입해 있었고 대중의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로봇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물론이고 물류 창고, 병원 간호보조, 건설 현장 작업, 심지어 고령자를 돕는 서비스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 시장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봇 산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산업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도와 사회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뿐 아니라 정책, 무역 환경, 인구 구조까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항상 기존 법과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하려면 안전 기준, 책임 소재, 인증 절차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사업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실제 현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입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에 더 빠르게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오는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둘째는 해외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입니다. 그동안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일본과 중국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생산 규모에서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거나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과도 연결됩니다. 국내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뿐 아니라 물류센터, 병원, 농업 현장까지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로봇이 자연스럽게 대안이 됩니다. 로봇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도 가능하고 고온이나 위험 물질이 있는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에서 발생하는 실수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이면서 동시에 안전 강화입니다. 결국 로봇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업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정책 변화, 인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움직이는 지금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로봇 산업이 커진다고 하니 이름이 잘 알려진 완성형 로봇 기업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고 시연 영상이 화려하고 사람처럼 걷는 장면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완제품 로봇 기업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매출 규모가 작거나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결국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은 실적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테마와 기대감은 순간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핵심 부품입니다. 로봇을 사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관절 역할을 하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팔과 다리가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근육 역할을 하는 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전기 신호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이 걷고 물건을 들 수 있으려면 관절과 근육이 필수이듯 로봇 역시 이 부품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회사의 로봇이 시장에서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상관없이 이 핵심 부품들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완제품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가 성장하면은 핵심 부품의 수요는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장 자금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완성형 로봇 기업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에 나오고 전시회에서 공개되고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투자자들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가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자금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겉에서 안으로, 완성품에서 핵심 부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로봇 산업의 방향성과 정책 환경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단순히 로봇을 만든다는 이유가 아니라 매출 구조와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번에는 완성형 로봇 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PG입니다. 이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SPG는 정밀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감속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모터에서 발생한 빠른 회전을 힘있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이 팔을 뻗거나 무릎을 굽힐 때 관절이 충격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해 주듯이 로봇에서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이 감속기입니다. 이 부품이 정밀하지 않으면 로봇은 흔들리고 오차가 커지고 반복 작업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속기는 로봇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습니다. SPG는 특히 협동 로봇과 양팔형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을 말합니다. 정밀성과 안전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 일본산 감속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SPG 제품으로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품질과 공급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감속기가 20개 이상 들어갑니다. 팔, 다리, 손목, 허리 등 움직이는 모든 관절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그에 비례해 감속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핵심 부품 기업의 구조적인 장점입니다. 기술 경쟁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PG는 일본 하모닉 계열 방식, 일본 나부테스코 방식, 그리고 독일 유성 감속기 방식까지 3가지 주요 구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요구에 맞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일본 제품 대비 20에서 5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납기, 즉 공급 기간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부품 공급 지연이 전체 생산 일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납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한 가지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산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몰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산업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투자자라면은 가격 조정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SPG는 로봇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절 부품을 담당하는 기업이며 산업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렌시스입니다. 이 회사 역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렌시스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감속기를 만든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삼성 로봇과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 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렌시스는 삼성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과 AI 가정용 로봇 본리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공식화했고 가정용 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업체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완제품 판매 확대가 곧 부품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는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공장에서 쓰는 로봇은 다소 소음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음이 크면 사용할 수 없고 크기가 크거나 무거워도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이렌시스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소형화와 저소음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작은 공간에 들어가면서도 정밀하게 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작동 시 소리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설계 경험과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양산 능력이 부족하면 매출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다면 완제품 업체의 주문이 늘어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과 매출 연결 가능성입니다. 이렌시스는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사와 연결되어 있고 가정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주가 흐름입니다. SPG와 비교했을 때 최근 주가는 비교적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큰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과 실적 추이를 함께 살펴야 하겠지만 산업 성장과 대기업 로봇 사업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이렌시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충분합니다. 결국 이 회사의 핵심은 삼성 로봇이 커질수록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직접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PG나 이렌시스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유일로보틱스는 완성형 산업용 로봇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구조입니다. 이 대주주가 SK온의 미국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SK온은 SK그룹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 전략적 연결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 측은 지분 투자와 함께 향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SK 계열로 편입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단계적으로 편입해간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자금력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미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수주 가능성입니다. 그룹 내부 물량이나 전략적 협업이 가능해지면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로봇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미국 진출 가능성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SK온은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유일로보틱스 제품의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 안전 인증도 확보한 상태이며
대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해 자동차와 배터리 공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공정은 자동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만약 실제 납품으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매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로보틱스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의 자체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대신 자체 기술로 내재화하게 되면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술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면 품질 관리와 성능 개선 속도도 빨라집니다. 결국 유일로보틱스는 단순한 중소형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결 가능성, 미국 시장 확장성, 그리고 핵심 부품 내재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분 구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수주가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대기업의 움직임을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로봇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넣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변동성이 큽니다. 앞에서 살펴본 SPG, 이렌시스, 유일로보틱스만 보더라도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다릅니다. SPG는 정밀 감속기 분야의 강자이고 이렌시스는 삼성 로봇과 연결된 부품 기업이며 유일로보틱스는 SK와 연결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입니다. 같은 로봇 산업 안에 있지만 사업 구조와 성장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기업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수주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완성형 로봇 기업을 일부 함께 묶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업은 산업 기대감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핵심 부품 기업은 시간이 지나 실적이 확인될 때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의 차이를 활용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기업 분석이 부담스럽다면 ETF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로봇 관련 ETF는 여러 기업을 한 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개별 종목만큼 크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신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로봇 산업에 접근하는 투자자라면 일부 자금을 ETF로 배분해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위 급등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 한 줄, 기대감 하나로 급등하는 구간은 언제든지 조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매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셋째, 기업의 실적 개선 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신규 고객이 늘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따라갑니다. 로봇 산업은 분명 변동성이 큰 분야입니다. 기술 변화도 빠르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와 자동화, 수요 확대라는 큰 흐름을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장기 성장 산업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쫓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 차분히 접근하는 투자가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재료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자금은 그 구조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하나보다 먼저 이 산업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편입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같은 방향입니다.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수하며 돈을 쓰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왜 특정 기업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구조를 설명드리고 실제 투자 판단과 타이밍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이 바뀌었다면 그 종목으로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